올해는 복들 많이 받으시고 시공학도 참으로 할 일이 많은 해죠. 책은 책대로 써야 되고 뭐 한 6권에서 10권, 그리고 그 책을 교재로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신다고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학업, 적성, 심리 관련 유튜브도 해야 되고 강의도 시작해야 되고, 또 1학년 시공 명리학 1학년 강의 파일도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무료로 유튜브에 계속 올려드릴 예정이고요. 그냥 괜히 뭐 쓸데없는 파일 하지 마시고, 자, 무료로 올려드릴 테니까 그것도 동영상으로 해서 이렇게 보충까지 해가지고 혹시나 뭐 빠진 부분들 해드릴 테니까 이제 쭉 계속 꾸준하게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시간이 뭐 한 15분 단위 지루하지 않게 15분 30분 단위로 묶어서 이렇게 오픈할 겁니다. 자, 오늘은 요거를 좀 해봅시다. 그 소시적에 공부를 하다 보면 가장 난해한 게 뭐냐면, 너무너무 어려운 게 뭐냐면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뭐니 해도 가장 명료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학파는 격국 가지고 뭐 혹은 신강약으로 혹은 뭐 조우로 뭐 용신으로 뭐 기타 등등 다양한 방식으로 나름대로 설명을 하긴 하는데, 어제도 65세 되신 분께서 10년 동안을 공부해도 도대체 뭔 말인지를 모르겠다 이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명확해요. 그 가장 심각한 병폐는 뭐냐면 기준이 없어. 있는 것 같죠? 아니, 기준이 없어. 분명하게 격이라는 기준이 있고 신강량이라는 기준이 있고 조우라는 기준이 있고 용신이라는 기준이 있는데 왜 기준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죠? 이 기준들은 가장 근원적인 기준인 자연에 대한 이치가 없기 때문에요. 이 모든 명리학은 우주, 지구, 자연을 근거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은 아니야. 그게 우주, 지구, 자연의 기준점들이 아니라고. 그냥 인간이 만든 십신 생극작용에 불과해. 근데 마침 이게 기준인 것처럼 그럴싸하게 설명을 하지만 결론은 지구, 자연의 시공간 순환 원리가 아니야. 그러니까 아무리 설명을 해도 처음에는 들을 때는 그럴싸한데 생각해보면 아니야. 안 맞아. 그러니까 맨날 그러지. 해도 안 맞아. 왜 그런다고? 근원적인 혹은 자연적인 기준이 아니기 때문이야. 그럼 근원적인 기준, 자연적인 기준은 뭐게요? 그 기준은 자연이어야 돼. 그 자연은 사계의 순환이라고. 그럼 뭐가 순환하게 만들지? 당연히 지구회전. 이거야. 바로 지구회전이야. 지구회전 과정에 어떤 변화가 발생하는가. 이 움직임과 변화. 요게 기준점이야. 그럼 움직임과 변화는 뭐 때문에 생겨나지? 무엇이 만들지? 바로 시공간이야. 시간과 공간. 그럼 시간과 공간은 어디서 왔지? 빅뱅 빵. 여기에서 왔다고.
그 과정이 뭐가 있지? 그런 거를 계속 연구하다 보면 지금 내가 설명하려고 하는 요 팔보도라는 시공명리학, 시공학 팔보도라는 표에 수렴된다고. 그러니까 계속 유튜브를 근 1000개의 동영상을 올렸죠. 말이 1000개지. 1000개의 동영상을 올렸는데 이 1000개의 동영상을 관통하는 모든 논리는 사실은 8개의 그림에 수렴돼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팔보도에 대해서 책으로 확장하고 유튜브로 확장하고 또 다양한 방식으로 확장하고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거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 드리겠다. 그리고 그걸 기준으로 하면 흔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좋은 점은 뭐다? 맞다. 혹은 틀리다. 이걸 명확하게 바로바로 판단을 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시공학은 틀리다. 혹은 시공학은 맞다.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거지. 맞춰보니까 맞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설명은 뭔가 이해가 돼요. 10년 동안 그렇게 이해가 안 됐는데 이제는 그 설명들이 이해가 돼요. 맞아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봅시다. 하나씩.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정임계예요. 이거는 종교, 명리, 철학을 관통하는 키워드와 같은 거예요. 이걸 이해하면 종교, 명리, 철학에서 설명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이런 설명이구나 저런 설명이구나 아주 쉽게 이해가 된다 이거예요. 자, 빅뱅 이전의 상태를 임수라고 하는데 무한 응축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핵심만 이야기하자면 참 할 얘기가 많지만 핵심만 이야기하자면 여기에는 분명하게 개라고 표현한 이 발산 에너지, 폭발하는 에너지, 여기에 흥미로운 점은 뭐냐면 이 속에 정화가 있다는 거예요. 정화는 뭐지? 여기 있죠. 그죠? 이 정화라는 에너지는 수렴이에요. 수렴. 하나는 수렴이고 하나는 발산이에요. 그러니까 폭발하는 중력 굉장히 어려운 표현으로 폭발하는 에너지 속에 그 수렴하는 에너지가 있다고 물리학에서 막 설명하는 부분이 있어요. 심지어 아인슈타인이 이야기했던 부분이 있다고. 표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냥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이 발산하는 에너지 속에 중력이 숨어 있다고. 신기한 거지. 그러니까 겉으로는 내가 표현을 개라고 했지만 개수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 속에 정화가 숨어 있다고. 또 마찬가지로 이 정화 속에는 정화가 있는 게 아니라 개수까지 섞여 있다고. 그게 왜 그러게? 분명하게 이 개수가 나중에 수렴되면 정화로 바뀌기 때문이에요. 그럼 뭐지? 결론적으로 이 임수에는 정개가 섞여서 막 회오리 치는 거야. 이걸 뭐라고? 정임계라고 한다고. 이 정임계 3자 조합을 하면 이해하면 예를 들어서 신신명에서 간택하지 마라. 그러면 도사된다. 도에 이른다. 이런 말 하잖아요. 간택하지 말라. 그게 뭐냐면 뭘 간택하지 말라는 거지? 이 정화가 옳다. 개수가 옳다. 둘 중에 하나를 가르지 말라고.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념 반 후라이드 반에
태극의 문양에 여기에 점 하나 있고 여기 점 하나 있잖아요. 그죠? 양 속에 음이 있고 음 속에 양이 있다. 둘이가 분리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런데 태극의 단점은 뭐다? 마치 이게 무슨 딱 갈라진 것처럼 표현을 해버렸는데 그럴 수 없는 거지. 왜냐하면 얘는 한 쌍이야. 분리될 성질의 것이 아니야. 선과 악이 분리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거지. 좋고 나쁨의 분리될 성질의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맨날 돈을 10억 벌었더니 사망해버렸네. 이런 식이 돼버리네. 죽도록 1년 동안 노력해가지고 10억을 버느라고 심장과 뇌를 갈고 닦았더니 죽어버렸어. 그게 생사가 하나라는 뜻이 돼버려. 이게 분리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걸 이해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 기억할 점은 뭐다? 빅뱅 당시에 빅뱅 당시에 빵 터졌는데 그 폭발하는 에너지, 요게 개수지만 여기에는 정화가 숨어 있다. 이 정화는 뭐다? 열이다. 열이 있으니까 똘똘똘 뭉쳐가지고 물질이 생겨났다. 이게 뭐 해달별, 뭐 기타, 뭐 은하, 뭐 물질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것 때문이다. 정화 때문이다. 육체도 마찬가지, 인간의 육체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이거는 끊임없이 변하긴 하는데 변하면서도 난일 성질의 것이 아니다. 개 속에 정화가 있고 정 속에 개수가 있다. 이거를 임수가 중앙에서 조절한다. 이 양념반 후라이드 반처럼 딱 갈라지는 게 아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인다. 이것이 뭐다? 정임계다. 이것이 한 쌍이다. 분리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이것만 기억해도 종교 명리 철학에서 설명하는 것들을 아주 쉽게 이해한다는 거죠.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쉽게 이해되는지. 팔보도 중에서 두 번째. 요게 시공도입니다. 시공도.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렇게 지구를 경계로 여기에 모토가 있고 이 지구 내부고요. 그리고 사실은 핵심은 뭐다? 여기에 임수에서 개수로 빵 터집니다. 이게 빅뱅 과정이고 이것이 여기 속에 정화 열이 있었기 때문에 이쪽에 지구라는 거를 만들어내고 지구는 요 태양계에 속해 있죠. 그죠? 그리고 무게합으로 이렇게 대기가 있고 태양을 이렇게 비춰주니까 여기에서 갑을과 경신이 바로 목과 금이 봄에 여름에 가을에 겨울로 계속 뺑뺑뺑 도는 거죠. 그런데 지구 내부는 임전기가 본질로 갖춰져 있고요. 이걸 근거로 갑이 나왔다가 신으로 돌아왔다가 갑이 나왔다가 신으로 돌아왔다가 계속 반복하죠. 그 과정에 무게라는 지구 터전과 개수 대기가 무게 합하야 목 생명체를 내고 금으로 수확하기를 반복한다. 그런 과정을 설명한 것이 시공도죠. 그런데 여기에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게 다양한 의미들이 있어요. 그거를 설명하려고 건만 육식간지라고 하는 그 책을 1권과 2권으로 설명을 한 거예요. 육식간지는 원래 목적은 육식간지를 설명하고 싶었던 게 아니고 요 시공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육식간지로 표현한 것에 불과해요. 그 제가 뭐 육식간지 상하 있으니까 아실 테고. 그러니까 여기서 기억할 건 뭐다? 우리는 우주 폭발로 개2의 에너지를 활용하여 무토 지구에서
임정기라는 근원적인 에너지를 품고 있는 이 지구 내부에 품고 있는 이것을 활용해서 갑을 목과 경신 금을 내놓고 거두기를 계속 반복한다. 이 그림을 설명한 것이 바로 시공도라는 거죠. 자, 이제 또 다른 걸로 넘어가 봅시다. 근데 요것도 시공도인데 이제 표현을 그림을 좀 달리 한 거고요. 자, 이제 요게 사계도죠. 사계도는 뭐 아시다시피 계속 설명하지만 굉장히 사주팔자를 풀이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 네 개 핵심은 임계병정이 갑을경신으로 계속 돌아간다. 무토와 기토는 지구 외부와 내부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시공간이 각 글자의 시공간은 자축인 겨울과 묘진사 봄과 오미신 여름과 유술의 가을이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쌤 처음에는 임묘진이라는 봄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묘진사가 봄이라는 걸 깨우치는데 한참 걸렸어요. 이 에너지 속성은 에너지 속성으로 보시면 임목은 겨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묘목은 봄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사화가 여름인 것 같아도 여름이라는 열매를 열다라는 속성으로 보면 사화가 여름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이런 거 잘 자란 얘기들이고, 어찌됐든 이 사계도의 기준은 지장간의 순환 원리를 근거로 만든 거예요. 근데 그 핵심은 뭐다? 임계병정, 갑을경신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 위치들이 맞을 수밖에 없다? 당연히 개가 을을 생각 이런 거 설명을 했고, 이 묘목을 기준으로 보면 돼요. 개수에서 묘목은 소열의 생지, 왕지, 묘지 할 때 제왕, 왕지예요. 얘는 묘목에서, 을목은 묘목에서 뭐지? 이 노술 삼합하니까 소위 말하는 두 번째 욕지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연살이라고 신살로는 그 개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개수의 왕지가 강한 힘이 을목의 욕지를 생해준다. 이거 다 마찬가지예요. 오화의 왕지가 요거 경금의 사유축 삼합하는 두 번째 욕지 요거를 생해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만 더. 종화가 사유축 삼합하니까 왕지, 신금은 신자지 삼합하니까 그죠? 신유술 할 때 유금 욕지 이렇게 생해준다. 완벽해요. 고치고 말고 할 100% 완벽한 설계도예요, 이거는. 자, 뭐 이건 하도 설명했으니까 넘어가고, 자, 또 봅시다. 이것도 많이 설명했죠? 십궁도 1. 아까 표현한 대로 임수가 빵 개수, 열기 있었죠? 그러니까 정임합. 그래서 화생토, 그러니까 무토. 임수를 기화시켜서 무게, 대기. 수생목, 목곡토 하니까 토가 다시 기토로 갑기합. 토생금, 또 갑목을 활용해서 을경합. 목생화, 또 경금을 활용해서 신금으로 만들고, 또 다시 여기에 임수. 그럼 임수는 여기 이렇게 오는 거죠. 그죠? 이거는 육친 관계도 다 맞는 거고요. 육친 관계. 그리고 우주 생성 과정도 당연히 이렇게밖에 될 수 없는 거고, 여기에 보시다시피 결론은 십간의 합에 대한 원리예요. 세상 이치가. 왜 천간 합의 세상 원리냐? 순환하기 때문에. 시공간의 순환. 그러니까 갑을병정 이렇게 써가지고 갑기합, 을경합, 병신합 계속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왜? 지구는 둥그니까 회전을 하죠. 회전. 그죠? 회전하니까 맨날
여기 있던 것이 다시 돌아갔다가 다시 왔다가 다시 왔다가 다시 왔다가 이게 반복하는 거예요. 그 원리를 영감들이 정리한 게 십간의 순환 과정이에요. 원래 이런 게 아니라 영감들이 세상을 관찰한 거를 천간으로 천간합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죠. 그죠? 당연히 맞는 거고 세상 이치가 그렇게 생겼으니까 이런 거를 십궁도 1이라고 한다. 자, 십궁도 2가 또 있어요. 십궁도 2는 뭐냐? 이거는 한 개인의 인생이에요. 개인. 우리가 개인의 인생은 탄생에서 사망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탄생이라는 글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탄생이라는 글자는 갑이라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글자는 신금이라는 거예요. 윤회라는 글자는 임계라는 거고 영혼의 세상을 통해서 다시 갑이라는 탄생으로 나온다 이겁니다. 그러면 천간의 이 십간은 갑을병정 목이경신 임계 갑 이렇게 순환하는데 각각의 고유한 의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탄생, 여기에서 무럭무럭 성장, 그건 세상과 조우, 병화는 정화는 나만의 기질 이런 각각의 글자들을 겪다 보니 돼진다, 사망했다, 그리고 다시 태어났다, 그래서 다시 또 돈다. 이걸 설명한 것이 십궁도 2라는 거예요. 누누이 뭐 책에서 많이 설명했으니까 자, 또 넘어가 봅시다. 자, 이게 자연순환도인데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모든 이론에 굉장히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런 그림들은 서양에 무지하게 많아요. 동양에는 찾기 힘들지만 이런 삼각형 두 개가 섞여 있는 모양들은 굉장히 많이 발견됩니다. 자, 그런데 인간은 인호술 색계에 살다가 해자축 영혼의 세계를 거쳐서 다시 인으로 탄생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게 인호술이라는 삼합과 신자진이라는 삼합이 뱅글뱅글 도는 수레바퀴처럼 돌아가니까 이쪽에서는 해묘미가 또 반쪽에서는 사유축이 여기서 해묘미 목과 사유축 금이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하더라. 이거를 표현하면 여기서 신자진에서 해묘미를 거쳐서 인호술로 쫙 펼쳤다가 사유축으로 수렴을 시작하더니 결과적으로 또 신자진에서 무한 응축에서 시정자를 속에서 풀기 시작해서 다시 해묘미로 나오더라. 요거를 이런 사계의 순환 원리를 삼합운동으로 간략하게 표현하면 이런 모양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기준을 가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신자진이라니까 그냥 신자진 외우고 있어. 신자진, 수국. 그 수국이 뭐냐 이거지. 이걸 기준으로 안 잡아지니까 신자진이 무슨 뭐 그냥 수국이래. 물인가 없다. 그게 아니지. 이거는 시종자를 풀어내는 영혼의 세계고, 그러니까 수성이라는 것에 전령신이라고 하는 이유도, 도둑이라고 하는 이유도 다 이런 삼각형 두 개의 모양에 그 뜻이 다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어떤 근본 근거가 되는 거야. 훗날 가서 내가 생각하는 게 맞나? 내가 생각하는 게 틀리나? 그거에 근거가 된다고. 그러면 틀리면 교정하면 될 수. 그런데 근거가 없으니까, 원칙이 없으니까 그냥 이게 뭐야 도대체. 10년을 한들 1000년을 한들 이해할 수가 있나? 맞는지 틀리는지. 자, 또 이거 아까 방금 이야기했던 거고, 요거 여기 있죠. 자, 신자진, 이게 멸이에요. 사망윤회, 해묘미, 성장, 인호술, 확장, 발전, 사유축, 여기서 열매 맺고 수렴하기 시작하고. 자, 그러면 그 다음이 뭐냐면 명통도라는 거예요. 명통도. 이 명통도가 뭐냐면 지금까지 설명했던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면 이런 모양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간단하게 하면 여기가 갑이고, 갑을 카페에 있으니까 보시고, 갑을병정 무기 경신 임계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것들이 각각의 갑이라는 표현, 그죠? 갑이 뭐냐 이거지. 생기요, 해미하면 삼합운동하고, 짓살이요, 존재, 탄생, 존재 가치, 출현, 이런 걸 표현한다는 거야. 장생한다고 하는 거, 합은 갑기합을 하고, 십신으로는 비견이고, 이거를 다 통합시킨 거지. 쉽게 말하면 지금까지 설명했던 그 표들을 통합시킨 거예요, 이게. 그래서 명리학 통일 시킨 명통도라고 내가 이름을 지은 거고. 그러면 이제 기준이 확실하게 생긴 거야, 모든 것들에. 그러면 이게 뭐 왜 반환이고, 왜 여기 그저기 육해고, 뭐 잿살이고, 이런 것들이 그냥 쉽게 이해를 한다. 맨날 무슨 저기 신살 외운답시고 달달달 외우면 뭐하냐고. 요 삼각형 두 개만 그리면 신살 외울고 말고 할 게 없는데. 그러니까 짓살이라는 건 결론적으로 탄생을 뜻하고, 존재 유무, 출현, 이런 걸 뜻하는 거야. 근데 역마, 여기 역마라는 거는 출현이 아니에요. 왜 출현이 아니겠어? 이미 짓살에서 탄생했고 얘는 아직 죽지 않은 상태야. 그러니까 출현이라는 표현을 역마에서는 쓸 수가 없는 거라고. 이런 기준을 잡는 거야. 이거 신살이건 12운성이건 뭐 기타 등등이건 십신이건, 이런 기준을 잡으니까 명확해지지 않아요? 나만 명확한가? 아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소위 말하는 시공명리학의 모든 원리의 근원적인 이치는 지방간, 아니 지장간, 그죠? 다들 뭐 지방간을 좋아하더라고. 여기에 보면은 왜 자묘오유의 진술 충미의 인사신의 이런 글자들이 모여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누누이 설명을 했고, 이 핵심은 뭐다? 이 흐름이 계속 개수가 병화로, 뭐 또 신금이 갑으로, 여기도 개수가 병화로, 이런 식으로 이제 을목이 경으로 계속 이어진다는 거. 정에서 임으로, 그죠? 여기도 정에서 임으로, 신에서 갑으로, 뭐지? 바로 시공간의 순환 원리구나. 그냥 아까 말한 대로 임사계도에서 임계, 병정, 갑을, 경신, 무기, 요 10칸이 어떤 식으로 순환하는가를 설명하는 게 요거라 이거예요. 정확하게 이 위치를 사계도로 표현하면 이런 위치가 된다 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고치고 말고 할 성질의 것이 안 돼. 왜냐하면 명확하게 지장간에서 이 각 글자가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 딱 그 위치를 확실하게 설명을 해버리기 때문에 이걸 바꾸고 말고 어떻게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까지 설명한 게 요것이 시공명리학의 팔보도라는 거죠. 그러면 이 이치를 이해했다. 그러면 뭐가 되지? 침대가 돼. 뭔 침대? 흔들리지 않는 시몬스 침대가 된다는 거예요. 이제 기준이 확실하게 생겼으니까 사주팔자를 볼 때도 저 새끼가 거짓말 치는지 아니면 진짜 이야기를 하는지 금방 한다는 거지. 이제는 예전처럼 우리가 당하고 있지 않을 거야. 이 거짓말 치는 사주쟁이들은 가라.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게 되잖아요. 왜냐면 기준이 생겼잖아요. 기준이. 맞다 틀리다의 기준이 생겼어. 그러니까 뭔 소리 하면 이씨 맞는 소리 하네, 틀린 소리 하네, 알 거 아닙니까? 그만큼 이 기준이라는 게 중요해요. 그럼 기준이 뭔지를 설명해 보세요. 없잖아. 그 기준이 뭐다? 격국이요, 십신이요, 이런 얘기는 하고 있는 거야. 이게 인위적인 세상에 없는, 자연에 없는 억지스러운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그 시간 날 때는 이렇게 표들을 가만히 쳐다봐 봐요. 그러면 갑자기 이게 살아 움직여. 그러면서 막 귀신들이 보이고 그래. 어흥 이러면서.